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는 두 번째 대단원입니다. 두 번째 대단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도덕을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가장 가까운 타인인 가정에서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족 간의 그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먼저 가족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예로 저에게 가족은 땡땡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이 사람은 영어라고 했습니다. 왜 영어라고 했을까요? 마음에 있는 게 표현이 안 된다. 예, 가장 가까이 있지만 사실은 그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또 나의 마음을 완벽하게 또 솔직하게 모든 것을 표현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어떤 의미입니까? 한번 먼저 생각해보고 수업을 계속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가정이 등장하는데 우리 이런 3세대가 모여있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녀가 모여있는 이러한 가족을 우리는 대가족이라고 하죠. 그렇죠? 대가족에서 지금은 사실은 대가족보다는 대부분 사실은 핵가족입니다. 부부 또는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그러한 가족들인데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 외에도 다양한 가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혼하기도 하고요. 또 부모님이 한 분만 계시는 한부모 가정, 자녀를 두지 않는 무자녀 또는 1인 가정, 그리고 입양하거나 또 동일한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동체 가정, 다문화, 조선은 이제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 손녀가 이렇게 부모님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가정을 조선 가정이라고요. 분거 가정은 이제, 여러분 때때로 듣는데, 이제 갈매기가 아니죠. 예, 기러기 아빠라고 하죠. 그렇죠? 기러기 아빠처럼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서로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이러한 가정을 분거 가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가정 단원을 할 때 신경 쓰이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가정을 이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수업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도 다양한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사실은 지금 사회도 되게 복잡하고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런 가정도 되게 복잡한 여러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들, 이 다양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예. 사실 실제로는 지금 아까 봤던 이런 4인 가구, 엄마, 아빠, 자녀 둘, 이런 4인 가구는 실제로 많지 않아요. 이거는 2019년도의 통계인데요. 보면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정이 가장 많아요, 우리나라에. 예. 그리고 2인 가구, 이거는 보통 이제, 부부겠죠, 그렇죠? 부부. 또 3인 가구는 이제 부부와 자녀 1명, 부부와 자녀 2명. 예전에는 이 가정이 뭐 제일 많았다고 하면 지금 대세는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그램도 있지만 대부분 혼자 사는 경우가 25%가 4명 중에 1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가족 사이에 그러한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가? 길도와 이치리죠. 그렇죠? 마땅히 지켜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우리가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그죠? 사실은 편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또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편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쳐야 되는 그 가족 사이에 어찌 보면 이러한 도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서로를 함부로 대해서 어찌 보면 더 상처를 많이 받고 깨어진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참 슬프지만 그래요. 사실은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니죠.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차라리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더 편한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더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편할수록 지켜야 되는 그러한 예절들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예. 먼저 처음에 부부 간에는 책임과 존중, 서로 간에 이런 모습들이 필요합니다. 부부 간에 서로 명령하거나 예, 위에 군림하려고 하거나 이런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서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는 이런 자세.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도리를 다하고 은혜를 갚는 거. 이것을 우리는 효도라고 하죠. 효도. 또 형은 아우를 사랑하고 아우는 형을 따르며 공경하는 것. 이것을 형제끼리의 우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에 대한 부모의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사랑. 이것을 자비로울 자애, 사랑할 애. 그래서 자애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게 간단한 말이지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실제로 내가 효를 다하고 있는가, 실제로 형제들과 잘 지내는가, 정말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잘 사랑해 주시고 계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 가족 간의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사실은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뜻이 서로 통하는 것, 이것이 소통인데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얘기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하지만, 그렇지만 내 마음을 그냥 좀 내가 말 안 해도 좀 미리 알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사람은 똑같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 말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속마음까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마음까지 알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가정 안에서도 소통은 중요합니다.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대 차이. 보통 부모님과 30년 정도 차이 나죠. 30년 정도 차이 나면 세상이, 그죠? 강산이 10년마다 바뀐다고 하는데, 이 30년 차이는 큰 겁니다. 그렇죠? 얘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족 사이에 벽들이 생기고 더 이상 대화하기 싫은 대화의 단절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실은 어려서부터 사실은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지금 중1인데 대화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게 바뀌어서 갑자기 내가 성인이 된 20살 때 부모님과 잘 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사춘기 때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이후에 잘 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대화할 시간은 부족하고요. 시간은 부족해집니다. 부모님도 바쁘고 여러분도 더 바빠지고요. 공부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취업 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더 시간은 부족해지고 대화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사실은 이 대화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연습들이 필요합니다. 대화의 연습. 그 중에서 중요한 게 소통에 중요한 게 사실은 사랑의 언어입니다. 사랑의 언어가 뭐냐면요, 서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각각 사랑받는다는 그 느낌을 받는 중요한 지점이 각자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5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인정해주는 말. 예를 들면 사랑해 또는 칭찬, 또 격려, 너가 최고야, 이런 말들이 그런 말들을 들으면, 부모님이 그런 말들을 해주면 나는 정말 사랑받구나 라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또는요,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내고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놀고, 이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게임을 하고, 그죠? 같이 운동을 하고, 이런 시간들. 또는 세 번째는 선물이 있어요.
생일이 되었을 때 정성껏 포장해서 주는 선물, 의미 있는 선물, 예, 뭐 이러한 것들, 예, 생일을 챙겨줄 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예, 또 사랑이 담겨 있는 이러한 자그마한 정성이 담겨 있는 선물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봉사가 있어요. 예,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때 정말 감사하다. 또는 뭔가 이렇게 자전거가 고장 났는데 그것을 고쳐준다.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하죠. 또는 설거지를 한다, 청소를 해준다 등등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스킨십. 예. 따뜻하게 부모님이 포옹을 해주거나, 그죠? 또는 등을 두드려 주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예.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격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사랑의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생각해보면 이 각자 언어가 다르다는 점에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는 참 시간이 없으십니다. 바빠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자주 나가십니다. 해외 출장. 해외 출장을 자주 가기 때문에 아들을 생각하면서 늘 선물을 사와요. 선물을. 네. 선물을 사와서 아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버지랑 늘 함께 축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빠랑 축구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친구는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아빠는 선물을 아들에게 늘 주지만 아들은 아빠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늘 사랑받는다라고 사랑이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해보면 부모님 대부분은 정말 자녀들을 늘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정말 사랑받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이러한 사랑의 언어들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의 언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부모님께 여쭤보고 서로 이렇게 맞춰갈 필요가 있거든요. 서로의 언어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예. 부모님도 아버지도 이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신 분이 있어요. 그럼 아빠 최고야 라고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아버지는 으쓱해지고 정말 격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제를 핑계로 그냥 갑자기 부모님한테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거야, 엄마는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갑자기 쑥스럽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도덕선생님이 주신 과제라는 핑계를 대고 여러분들이 부모님한테 말해볼 필요가 있어요. 나의 사랑의 언어는 이것이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한테 이걸 주로 해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이나 또는 나를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 또는 내 동생, 내 가족들, 아무튼 여러분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가족들의 사랑의 언어를 한번 체크해보고 서로를 좀 더 이해하고 소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